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모입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2025년 6월 1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아침이라기보다는 새벽이라 그래야 되나? 지금 5시 40분 정도 됐거든요. 그러고 보니 지난번에도 한번 이랬던 것 같은데 제가 앞치마를 입고 있다는 거는 가게 마감하고 나서 방송을 하는 게 아니고요. 아직 가게 마감을 안 했다는 겁니다. 너무 일찍 손님이 빠지면 우리 가게가 이제 문이 열려 있는 시간이라고 공지되어 있는 게 아침 7시이기 때문에 조금 늦장을 부려요. 그때까지 가게 문이 열려 있으면 이제 주방 직원은 퇴근했지만 손님이 왔다가 저희 마감했습니다 소리 듣고 돌아가는 거랑 왔는데 문이 닫혀 있는 거랑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근데 지금처럼 아예 손님이 일찍 빠져서 5시 반 됐는데 내가 할 걸 거의 다 해놓으면 방송을 찍고 나머지 마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가게 장사가 안 된 건 아니고요. 죽을 것 같아요. 아니 무슨 일요일 밤이 월요일 아침인데 손님이 이렇게 많이 와. 빨리 다 나갔을 뿐이지 오늘 가게는 무지하게 바빴습니다. 오랜만에 홍보할까? 제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이곳은요 부산 수영에 있는 수영 을지로 골뱅이 앤 치킨이라는 가게고요. 그 안주가 친절하고 이모님이 맛있습니다. 너무 했나? 이모님이 친절하고 안주가 맛있습니다. 아직까지 한 분도 없는데 혹시라도 제 방송을 보고 우리 가게가 궁금해서 찾아주시는 분이 있으면 저 미니모 TV 구독자예요 라고 한 말씀 하시면 제가 서비스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엉뚱하게 미니모 TV 보고 왔다면 우리 가게 손님은 없는데 제가 쉬는 날 놀러 가는 제 친구네 가게에 가가지고 미니모 TV 보고 여기가 미니모 친구네 가게라고 해서 놀러 왔어요 라는 사람은 2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길 왜 가? 여길 와야지. 새벽 조용한 시간에 오시면 앉아서 도란도란 이야기하면서 소주도 한잔 할 수 있습니다. 각설하고 제가 준비를 했다가 깜빡하고 이제 전달을 못 드린 소식이 있었어요. 자, 검찰개혁안이 나왔습니다. 다들 검찰청은 기소청으로 바뀔 것이다. 혹자는 검찰청이라는 이름은 유지하고 그 역할이 바뀔 것이다. 뭐 이런저런 말이 많았는데 어떻게 되냐. 검찰을 이제 3갈래로 쪼개는 것 같습니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과 국가수사위원회로 이제 3갈래로 나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게 있었대요. 저도 이제 최근에 뭐 검찰개혁 하면서 알게 된 건데 우리나라처럼 검찰의 권한이 막강한 나라가 없습니다. 내가 이 새끼를 재판에 넘길지 말지를 결정하면서 그리고 내가 이 새끼를 수사까지 해. 그리고 내가 이 새끼의 재판까지 진행을 해. 이런 말도 안 되는 권한을 다 가지고 하나의 기관이 다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냐. 해방하고 나서 이제 반민특위를 시작하고 나서 경찰들의 꼬라지를 보니까 경찰들이 일제시대 일본에 부역한 부역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수사를 맡길 수 없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의 권한이 있는데 야 너네 친일파 청산할 때까지 친일 부역자들 청산할 때까지만 공소를 하는 권한도 너네 잠시 가지고 있어 했던 게 지금까지 그냥 와버린 겁니다. 잠깐이 지금까지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 썩은 집단들 진짜 싹 그냥 날려야 돼요. 그리고 저는 조금
의외였던 게 특검이 추천됐을 때 이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각 한 명씩 6명을 추천했는데 그 6명 명단에 임은정 검사님이 왜 안 계시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임은정 검사님이 거기 안 계시는 이유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이거 제 판단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공소청, 중수청, 국수위 방금 3개 기관을 말씀드렸는데 최소 이 3개 기관 중에서 한 군데 청장이 되시거나 혹은 법무부 장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난번에 뉴스에서 내각의 어느 자리든 이제 국민 추천제를 받아가지고 이제 추천한 사람들 중에서 이제 검증을 거쳐서 임명을 하는 국민 주권 정부를 이재명 대통령님이 출범을 하셨고 국민 추천제를 시작한 첫날 추천 건수가 10,000건이 넘었다는데 거기서 가장 많은 추천이 법무부 장관이었다고 해요.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 누군지 알 것 같거든요. 아마도 최강욱 전 의원을 추천한 게 굉장히 많지 않을까라는 추정을 합니다. 근데 최강욱 전 의원은 일단 사면을 받으셔야 되는데 지금 구속 상태에서 사면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면하기에도 모양새가 좀 그렇기 때문에 10월까지는 그 어떤 공무원도 할 수 없는 신분이세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으로 임은정 검사님을 혹시 속으로 낙점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와, 이게 예전에 왜 그런 댓글이 많았어요. 임은정 검사님이 어딘가에 출연하시면 댓글에 마지막 검찰총장 및 첫 번째 기소청장이 되어주세요 라는 댓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임은정 검사님을 그 정도 스케일로는 생각을 했어요. 적임자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분이 혹시 법무부 장관까지 되면 야, 이거는 특검도 힘을 받고 어쩌면 저 내란 정당 해산 심판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여튼 이게 이제 몇몇 분이 궁금한 분이 있어요. 아마도 저분은 저 자리로 가는 게 확실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분은 부산의 유일한 지역구 의원이신 전재수 의원님은 저는 해수부 장관으로 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님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바고요. 근데 법무부 장관으로 떠오르는 사람이 지금까지 딱히 없었는데 어제부터 제가 드는 생각이 혹시 임은정 검사? 제가 예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법무부 장관 자리에 온건한 사람이 낙점이 됐다라는 거는 국민의힘 정당 해산 심판까지는 할 생각이 없다는 의도로 보여질 수 있고 강경한 사람이 임명이 된다면 국민의힘 정당 해산 심판의 의지가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거든요. 만약에 임은정 검사님이 가시면 윤석열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포스러울 것 같고 국민의힘도 굉장히 긴장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누가 될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또 하나 궁금한 건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님이
이제 퇴임하시고 정치권에서 굉장히 많은 러브콜이 갔는데 그걸 다 거절하시고 자연인으로 살겠다고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내란 정국에서 가만히 있지 못하겠다 하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님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발벗고 도우러 나서셨거든요. 근데 다른 분은 몰라도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님은 나는 나이가 있으니까 선거만 도와주고 뒤로 빠질란다라고 말씀하시긴 좀 애매한 나이예요. 그리고 체급은요, 내각에서 뭔가 한 자리를 장관급의 요직에게 가지 않는 게 조금 이상해요. 근데 지금 국무총리가 임명되고 비서실장이 임명된 상황에서 강금실 전 장관님의 거취가 딱히 떠오르지가 않아요. 법무부 장관을 하시고 퇴임하시고 난 다음에 몇 년이 지났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분이 다시 법무부 장관을 하는 건 조금 이상한 것 같거든요. 특검에 들어가신 것도 아니고요.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그리고 뭐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딱히 좋아하는 평론가는 아닌데 요즘 뭐 얼마 전에 사고를 한번 쳐가지고 이제 어떤 유튜브에도 출연을 안 하시는 건지 못 하시는 건지 한데 이제 김갑수 쌤의 저는 정치 논평을 딱히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본인은 그거 문화예술평론가인데 정치평론을 하면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정치평론가는 아니지만 뭐 이런 게 아닐까 한다, 저런 게 아닐까 한다 하면서 자기 주장이 있어도 주장을 그렇게 세게 하진 않잖아요. 근데 그분은 주장이 너무 단정적이고 너무 세요. 근데 그 단정적인 주장이 전문 정치평론가들하고 다른 주장을 하면서 굉장히 세게 단정을 지으면서 발언을 하는 게 저는 딱히 듣기가 좋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김갑수 쌤이 예전에 했던 말 중에서 이제 뭐가 있었냐면 본인이 이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하면서 이제 혼자 머릿속으로 내각을 구성을 한대요. 누구는 여기 가고 누구는 여기 가고 그런 걸 한다고 하길래 재밌겠다 했는데 저도 한번 해봤는데 저는 이제 거의 절반 정도가 현직 의원이에요. 그래가지고 야 이건 안 되겠다. 국회의원이 너무 많이 날아간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선 국면에서 이제 도움을 주셨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큰 역할을 해준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 내각에서 어디로 갈까가 굉장히 궁금해지는 분들이 제법 있어요. 뭐 또 예를 들면 개혁신당 허은하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셔가지고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허은하 전 대표가 민주당에 입당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이벤트였습니다. 그리고 개혁신당의 김용남 전 의원도 민주당에 입당한 게 굉장히 큰 이벤트였고요. 그리고 유세 때 김용남 의원님 입당을 발표하고 유세 연설을 하시는 걸 듣고 김용남 의원님이 이제 원래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원을 하시고 이준석이 개혁신당 창당한다고 해서 이제 창당에 이제 힘을 보태서 창당했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탈당하고 민주당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저쪽에 계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 유세 연설하는 걸 듣고 저렇게까지 한다고? 아니 그래도 원래 자기가 있었던 게 저쪽인데 말을 저렇게까지 심하게 해도 되나? 딱 그 생각했어요. 저는 그거 듣고.
김상욱 의원님도 이제 민주당 입당하신 게 큰 이벤트이긴 했지만 그분은 현직 의원님이니까 뭐 다른 역할을 해줄 자리가 필요하신 분은 아닌데 저는 허은하 전 의원, 김용남 전 의원도 이제 어떤 역할은 해주실 것 같아요. 김용남 전 의원이 법조인이거든요. 로펌 대표예요. 로펌 대표인데 그렇다고 김용남 전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하는 거는 갑자기 뜬금없이 너무 큰 자리인데?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허은하 전 대표의 알맞는 자리는 딱히 잘 떠오르지가 않아요. 모르겠습니다. 한 자리씩 하실 것 같긴 한데 떠오르는 자리가 잘 없고요. 지금 이제 대통령실 이제 구성이 계속 연이어 발표가 되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 이제 임명되는 분 중에서는 우상호 전 의원 빼고는 제가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아는 면면들이 없어가지고 딱히 뭐 인상 비평을 할 게 없는데 장관급 인사가 시작이 되면 웬만큼 이름을 아는 분들이 거명되는 게 당연한 수순일 것 같은데 이게 좀처럼 예측하기 힘드네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거는 참 좋은 일인 것 같은 게 이걸 노리고 그렇게 하신 건가? 유시민 작가님에게 국무총리를 제안했던 거 그리고 유시민 작가님이 그거를 고사하면서 그걸 하고 싶은 사람 중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발탁하시라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거 이게 이제 크게 알려진 게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이제 한 4, 5년 전에 저였으면 원망했을 거예요. 하시지 국무총리 좀 제발 좀 해주시지라고 저 원망했을 건데 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몇 번 드렸으니까 오늘 또 하진 않을게요. 그리고 김민석 국무총리 내정자님은 이번에 기자회견에서 기자단의 첫 번째 질문 덕분에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박주민 의원님 대선 때 요새 다니시는데 아마 펜코를 즐겨하는 개혁신당 지지자로 뭐 예상이 되는 어떤 젊은 남자분이 뭐 학력 운운하면서 승수효과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시비를 걸면서 국회의원이면 정치인이면 대학은 그래도 좋은 대학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알고나 하는 말이냐라고 박주민 의원한테 물어봤어요. 박주민 의원이 어느 정도 대학 나와야지 좋은 대학 나오는 건데요 하니까 서울대는 나와야죠 하니까 저 서울대 법대 나왔어요. 박주민 의원님 서울대 법대 나오셨습니다. 기자단 첫 질문도 저도 그 질문을 듣고 내 귀를 의심했어요. 요 기자단이 협의해서 하는 질문의 첫 질문이 반미주의자라서 미국 입국가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국무총리를 하냐라는 질문을 어떻게 할 수가 있지? 이거 그저께인가 컨텐츠에서 다뤘는데 오늘 한 번 더 이제 언급을 할게요. 그 말도 안 되는 그 글의 근거는 김민석 의원님이 대학생 시절 미문화원을 점거한 사건입니다. 근데 미문화원을 점거한 이유는 뭐냐면요.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이 5.18을 알고 있을 건데 왜 입장을 내지 않느냐.
광주 5.18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밝혀달라 라고 해서 광주 5.18이 전 세계에 알려지는데 기여한 결정적인 사건이 대학생 김민석의 미 문화원 점거 사건입니다. 그렇게라도 해야지 보도가 되고 미국이 알게 될 거다라고 생각해서 미 문화원을, 거기 도서관 같은데요, 점거해가지고 기자들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성명을 발표한 그 사건입니다. 그러면 미 문화원 점거했으니까 뭐 이유가 어떻든 간에 너는 감옥 가 했느냐? 아니에요. 그냥 그러고 집에 갔어요. 그 어떤 처벌도 없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요, 김민석 총리 내정자님은요, 하버드 나오셨어요. 그리고요, 그 미국에서 로스쿨도 나오셨고요, 미국 변호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김민석 의원님은, 그 총리 내정자님은요, 마음만 먹으면 미국 영주권도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반미주의자의 뭐 미국에 입국이 안 돼요. 그리고 김민석 의원님은 이제 요즘은 워낙에 오래 있다가 정치계에 다시 돌아오셔서 그렇지만 그분은 굉장한 친미주의자입니다. 김민석 의원님이 미국을 봤을 때 가장 부러워하고 가장 잘 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미국 헌법인 분입니다. 그거에 반해서 미국 변호사 자격 취득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중국 칭화대에서도 법률을 공부하셨고요. 저분이 그 18년 동안 정계를 떠나 있으면서 그 기간에 학력을 좀 과하게 쌓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개혁신당 지지자나 뭐 펜코 이런 사람들이 이준석이 하버드 나와가지고 뭐 신급이라도 된 줄 아는데, 이준석 학력은 김민석 총리 내정자 학력에 비교하면 세 발의 피해요. 그거 발가락 사이 때 정도밖에 안 되는 학력이에요. 서울대,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칭화대예요. 그리고 미국 변호사 자격이 있어요. 하버드 이과 무슨 과 하나 딸랑 졸업하면 그 알량한 학벌 가지고 무슨 기가 찬다, 기가 차 진짜. 여튼 그렇습니다. 여튼 김민석 총리 내정자 이제 청문회가 오늘이 아니구나. 내일 시작된다고 하던가? 구성한다고 그랬던가? 뭐 곧 시작이 될 건데, 언론 보도를 보면, 역시나 제가 말씀드렸죠. 사상 검증에 집중할 거다라고 처음에 국민의힘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어요. 그 거짓말이라고. 김대중 때 뇌물 사건에 집중할 겁니다. 이미 처벌 다 받고, 다 갚아줬고, 해결 끝난 그 사건을 계속 물고 늘어질 겁니다. 이유는 쇼츠 뽑으려고. 지금 국무총리 뇌물 받아가지고 총리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지금 국무총리 옛날에 뇌물 받았어. 그래가지고 자격 없는 사람이야. 이거 계속 반복할 거예요. 장담합니다. 어제 보도 보니까 칭화대에서 학위 받은 거를 문제 삼으려고 한다는 것처럼 또 이제 기사가 나왔던데,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제가 장담할게요. 뇌물 사건 가지고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그걸로 처벌도 받았고요. 그 사건 때문에 18년 동안 정치를 시작할 생각도 안 하셨고요. 그래서 그 자숙의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저 과다한 학력이 있으신 겁니다. 이준석처럼 나라에서 발탁해가지고 하버드 보내준 게 아니고요. 실제 입시를 치르고 하버드에 입학하신 거예요. 뭘 알고나 말해야지. 여튼
저도 이제 그게 걸리긴 했어요. 총리 지명자 딱 되는 거 보고 아차 싶었어요. 왜냐하면 국무총리는 청문회를 거쳐야 되는데, 청문회 하면 국민의힘은 그래 옛날에 사고 거하게 쳤던 거 그거만 물고 늘어지겠구나. 사상 검증한다 그랬을 때 저 거짓말이야. 역시나 그 뇌물 사건 보도되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어제는 또 칭화대 학위 문제가 또 이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가 되더라고요. 보자마자 저는 생각했습니다. 거짓말. 그거 한두 번 물어보고 말 거면서. 사상 검증? 거짓말. 그거 한두 번 물어보고 말 거면서. 미문화원 선거? 한두 번 물어보고 말 겁니다. 운동권 경력? 거의 안 물어볼 거예요. 왜냐하면 김민석 총리 내정자님은 운동권 세대 1세대의 전설적인 인물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운동권 시절을 부각시키면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가 부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 물어보거나 한두 번 물어보고 말 겁니다. 칭화대 학위 정식으로 받은 게 맞으니까 한두 번 물어보고 말 겁니다. 뭐 미국 입국 안 되는 거 아닌가? 이건 제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지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남은 게 하나밖에 없잖아요. 뇌물 사건.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겁니다. 그거 가지고. 그러든가 말든가. 요즘 민주당 의원님들, 조국혁신당 의원님들이 하시는,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국민의힘이 우리를 계속 공격하는데 요즘 그 공격의 타격감이 전혀 없다. 그러든가 말든가. 빨리나 끝내지. 해라 해. 타격감도 전혀 없고 아무리 화딱지 나는 발언을 해도 아휴 또 저러네. 해라 해. 응 그래.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신대요. 저도 국무총리 지명자 청문회에서 오가는 공방이 눈에 선한데 화도 안 날 것 같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아니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미 사실관계가 다 밝혀진 거를 왜 자꾸 또 틀린 사실을 물어보지? 이미 저거는 사실관계가 밝혀진 지 오래된 건데 왜 그거를 또 물어보지?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 저거는 의정 활동을 위한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본인 쪽 지지자들 보라고 유튜브 쇼츠를 지금 만들고 있구나. 이 질의응답을 쇼츠로 만들어가지고 돌아다니게 하려는 의도 외에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깨달음을 딱 얻은 순간부터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그 말도 안 되는 질의응답이 정말 화가 났었거든요, 저도. 저는 요즘 그러려니 합니다. 그 깨달음을 얻은 뒤로 쇼츠 뽑아라. 그래, 너네 지지자들 그쪽 세계에서 그쪽 세계관 가지고 살게 만들어라. 어우, 잘한다 하고 듣게 돼요. 왜냐면 그 이전까지도 너무 화가 났거든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 아까운 청문회 시간에, 그 아까운 국정조사 시간에 허비하고 있으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주진우 의원이 그 의정활동 잘하는 뭐 순위에 든다는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전 이해가 되더라고요. 법사위 청문회 풀 영상을 보면요. 지적 수준이 의심이 됩니다. 주진우 의원은. 어떻게 저런 수준의 전능한가? 저 정상적인 사고가 가능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풀 영상을 보면요.
근데 그쪽에서 보는 쇼츠로 돌아다닐 때는 뭐 잘하는 것처럼 보이나 보죠. 자, 그 법을 나보다 더 모르는 것 같아요. 검사 출신인데 정말 무식해 보입니다. 근데 내용만 무식해 보이는 게 아니고요. 말투도 너무 무식해요. 아니,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전국에 생중계되는 청문회 현장에서 말이 뭐뭐거든요, 걸랑요, 뭐뭐예요, 뭐뭐요. 말이 너무 못 배운 사람 말투예요.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근데 그런 사람을 국정활동 잘하는 등수 안에 든다고 하니 그 지지자들의 수준도 저는 가히 짐작이 갑니다. 아이고, 맞다. 저 내일 엄마 만나서 밥 먹기로 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엄마랑 지난번에 밥 먹고 엄마한테 들은 이야기가 우리 큰외삼촌이 정광훈 집회 거의 매일 나가다가 그 노구에 몸져 누우셨답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주위에 전파한다고 바쁘시답니다. 엄마한테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혹시 엄마도 믿냐고 하니까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던가 말든가 윤석열은 탄핵되고 조기 대선 치러져서 이재명이 대통령 될 거야. 괜찮아. 그러니까 엄마가 4대4로 기각될 건데 엄마 만장일치로 탄핵될 거야.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 뒤에 만났을 때 그 이재명 감옥 가서 대선 못 나올 건데 엄마 나올 수 있어.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그랬어요. 엄마, 딸이 지지하는 후보 찍어달라는 말은 내가 안 할게. 내가 그 부탁 안 할게, 엄마한테. 근데 대신에 아들, 딸, 며느리, 손자 살기 좋은 나라에서 살고 싶은 거 바라면 이제부터 투표하지 마. 그냥 투표하지 마. 내가 그냥 내가 지지하는 후보 찍어달라는 말 이젠 안 할게. 평생 했는데 이젠 안 할게. 투표하지 마. 엄마한테 그랬어요. 내일 엄마를 만나서 밥을 먹으면 엄마, 아버지 옛날에 주식하다가 요즘 안 하시잖아. 이제 그냥 택시 그만두시고 주식하시라 그래. 나 그러려고요. 여튼 진짜 위대한 나라 대한의 위대한 국민 민국의 진짜 대한민국 오늘이 16일이니까 13일 차입니다. 진짜 대한민국 좋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어제 방송을 하면서 3년 전 그날의 기억, 그리고 작년 12월 3일의 기억을 떠올리면 같은 나라인가 싶어요. 전혀 다른 나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방송이었지? 어느 방송에서 유튜브 방송에 들은 건데 누가 그랬답니다. 이제 친구 중에서 국민의힘을 진짜 엄청 지지하면서 그쪽만 지지하는 사람이 친구가 있는데 이제 며칠 전에 그 친구랑 술을 마셨답니다. 근데
국민의힘을 엄청 지지하던 그 친구가 술을 벌컥벌컥 들이키면서 그 말을 했답니다. 대통령이 저런 일을 하는 자리였구나. 저는 20대, 30대 남자들의 정치 성향이 바뀌는 날이 오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일단 제가 그랬고요. 25살의 민희가 그랬고요. 근데 저는 노무현을 찍지도 않았던 사람인데 저런 말도 안 되는 탄핵소추안이 통과된다고 라고 보면서 이제 정치에 각성을 했는데, 지금의 2030은요 내란을 겪었잖아요. 내란을 겪고도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비율이 아직 높다고는 하지만, 저는 앞으로의 5년이 그 지형을 바꾸기에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잖아요. 그러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여기까지 안 듣겠다. 악플 다는 사람들한테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악플 다는 사람들은 뭐 그냥 제 유튜브 클릭하고 악플 달고 나가지 뭐 안 듣는 것 같아요, 제 방송은. 어제도 또 무슨 헛소리를 싸질러 놨더라고요. 이민 가라 좀. 너네 말 다 맞으니까 이민 가라. 뭐 드럼통에 들어가는지 뭐 카톡 검열을 하는지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너네 말 다 맞으니까 이민 가.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 나는 행복한 대한민국에 살 거니까 너네는 빨리 가라.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지금이 6시 15분? 그래도 시간이 많이 남네. 오늘이 월요일 아침이고요. 화요일은 언제나 그렇듯이 미니모TV의 정기 휴방일입니다. 그리고 화요일 아닌 요일에 제가 간혹 휴방을 하는 거는 둘 중 하나예요. 일이 너무 힘들어서 번아웃이 왔거나, 가게에 지인들이 놀러와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셨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예고 없는 휴방을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갑자기 술을 많이 마셔버리면 방송이 조금 힘들긴 합니다. 죄송합니다. 되도록이면 휴방을 안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익 창출 요건이 됐다고 이제 방송한 날 수익 창출 축하한다는 댓글이 여러 개 달렸어요. 너무 제가 오히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수익 창출 요건을 충족해서 수익 신청을 하니까 한 달 정도 기간 동안 제 유튜브를 검토를 한다고 하고요. 검토를 했을 때 이제 문제가 없으면 수익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님의 공약 이행률이 95%라죠. 저도 공약 하나 할게요. 소수입이 들어오게 되면 제가 가장 먼저 마이크를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방송을 올리면 제가 올린 방송을 제가 다시 듣는 일이 별로 없어요. 가끔 듣거든요. 근데 가끔 들으면 제가 들어도 음질이 좋지가 않아요. 이 안 좋은 음질의 방송을 들어주시는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마이크를 알아보니까 마이크가 중간 가격대가 없어요. 만 몇천 원 다음이 10몇만 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익 한 푼 안 나는 유튜브에
십몇만 원짜리 마이크를 사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지금 만 몇천 원짜리 마이크로 버티고 있는데, 저는 처음에 이제 수익이 생기면 뭐 카메라도 사고, 뭐 편집 도구도 사고, 뭐 삼각대도 좋은 거 사고, 조명도 좋은 거 사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들어보면, 아, 가장 먼저 사야 되는 거는 음질이 좋은 마이크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뭐 한 달 뒤에 최초의 수익이 들어오면 얼마가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들어온 금액 안에서 최대한 좋은 마이크부터 구매하겠습니다. 뭐 카메라 좋은 거 산다고 못생긴 내 얼굴이 이쁘게 나갈 것도 아니고요. 좋은 조명 산다고 뭐 못생긴 얼굴이 이뻐지는 것도 아니고요. 제일 급한 건 마이크인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휴무입니다. 여러분은 이 방송이 업로드 될 때쯤이면 하루를 시작할 시간이시겠네요. 여러분, 한 주 힘내시고요. 화요일 하루 쉬어가고 수요일 아침에 여러분 만나겠습니다. 아마 월, 화 또 이제 엄청나게 많은 뉴스가 쏟아질 것 같아요. 뉴스가 너무 많이 쏟아지고 쏟아지는 뉴스의 내용이 어려우면 여러분 그때는 미니모 TV에서 미니가 쉽고 재미있게 요약해서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너무 자화자찬했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안녕.